마이크를 꺼놓고 있었네요. 지금 켰네요. 3학년 수행 대비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바람이 부는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되죠? 상승 공기, 하강 공기. 상승하면 저기압, 하강하면 고기압. 다 되죠? 알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란 지표면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수평 이동하는 흐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려는 이런 힘을 느낀단 말이야, 공기의 힘. 그래서 이런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불러. 이런 힘을.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행에서 지표면에서 고기압으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기압 경도력에 의해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좀 놀랄 거야. 뭐야,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할지도 몰라요. 네 맘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쓰려면 쓰고 기압 경도력이라는 말을. 경도력. 힘은 힘인데 무슨 힘이냐면 기압에 대한. 자, 경도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경도가 경사라는 한자어야. 경사. 그러니까 경사도 사실 한자어인데 그러니까 압력을 치면 이 고기압,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 공 굴러가듯이 이게 이제 이 경사를 경도력이라고 이제 한자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기압의 어떤 구배,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려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기압 경도력에 의해 공기가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바람은 특징이 뭡니까 또? 1번이라고 할까요? 2번이 뭡니까? 이 압력 차이가 클수록 바람은 세게 불겠지. 그래서 압력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다. 바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바람은 세 번째 특징. 뭐 알고 있는 거 다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뭐 또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설마 이렇게 나오나요? 바람이 부는 원리를 쓰시오.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뭐 바람이 부는 원리를 뭐 괄호 1, 괄호 2에서 세분화시켜서 아마 그림 그려놓고 고기압, 저기압 표시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는 물어봐. 근데 어떨지 모르니까 다 해보는 거야. 야, 이런 거를 그냥 한 페이지 써버려, 네가. 이빨이 써버려. 선생님, 이 중에 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어떻게든 답 하나 걸리겠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바람은 하루의 일변화와 1년의 연변화가 나타나지. 그래서 바람은 일변화와 연변화가 나타난다. 일변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풍, 육풍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중에 해가 떠 있을 때 땅이 어디가 더 뜨거워지는지. 그다음에 연변화는 뭐야? 계절풍 얘기하는 거지. 여름철에, 겨울철에 대륙 쪽과 해양 쪽이 어느 쪽이 더 달구어지는지를 보고 연변화가 나타나서 일변화와 연변화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부는 원리니까 사실 이쪽에서는 끝날 것 같고요. 원리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단과 전선의 개념. 기단, 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단은 전선과 좀 다른 얘기죠. 기단은 공기의 덩어리야. 공기 덩어리인데 같은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고 그 성질은 여기다 쓰면서 해볼까? 자, 기단은 같은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인데 근데 이때 이 기단은 또 이때 기단이래. 이때 이 또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온도와 습도예요. 즉 얘 온도가 어떠냐, 얘가 습한 정도가 어떠냐, 그걸 가지고 이 기단을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런 거죠. 이제 개념이 끝난 거예요. 기단의 개념은 같은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인데 이때 이 성질은 온도와 습도를 의미한다가 기단의 개념. 근데 또 특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또 그려져 있다면
얘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십자선을 딱 그어서 요쪽 윗부분 공기와 요쪽 아랫부분 공기. 저 위쪽이 두 조각, 요 윗부분 공기는 온난하고요. 한랭하고요. 이 아래쪽 공기는 온난합니다. 온난하죠? 얘는 북쪽에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어서. 북쪽에서 춥지. 얘는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어서. 남쪽에 있어서. 남쪽에 있어서 온난합니다. 다음. 자, 이쪽 두 조각 왼쪽 오른쪽으로 또 구분을 하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죠. 이 오른쪽에 있는 쪽은 이쪽이 바다 아닙니까? 바다. 이쪽은 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건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습윤하다, 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건조는 또 왜 건조합니까? 대륙이니까. 땅이니까. 이거 왜 습윤합니까? 바다니까. 그래서 공기의 성질, 기단의 성질이 크게 네 조격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표시해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 표시해봅시다. 이쪽 공기 덩어리 이름부터 볼게요. 이쪽 공기 덩어리 이름은 뭡니까? 시베리아 기단. 근데 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지도가 표시돼서 아마 선생님이 또 이렇게 뭐 A, B, C, D 이렇게 쓴다거나 그럼 시베리아 기단 딱 쓰면 되고 이름은 시베리아 기단이고 이 시베리아 기단이 딱 나오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왼쪽 오른쪽 그러면 왼쪽 위 그러면 한랭 건조하다. 그래서 공기의 성질은 한랭 건조.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이 한랭 건조한 이 공기는 이 시베리아의 공기는 우리나라에 어떤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죠?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대표적으로 그거에 대응되는 게 밑에 있는 요 공기죠. 이름은 무슨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북태평양 기단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온난하면서도 습윤하네요. 온난, 습윤. 여름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연변화가 관찰된다고 했는데 연변화, 겨울에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그럼 겨울에 무슨 풍? 북서풍. 자, 여름에는 이 방향 이런 바람이 미치니까 여름에는 남동풍의 바람이 이렇게 미치겠죠. 이게 연변화고요. 자, 색깔이 뭐 없어요. 왜 자꾸 주황색도 있고 갈색도 있는데 다 사라져. 자, 요 바다가 오호츠크해 바다, 오호츠크해라는 러시아 앞바다예요.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 그럼 당연히 한랭 습윤이네요. 한랭 습윤. 자, 이 오호츠크해 기단 우리나라에 어떤 계절에 영향을 미칩니까? 초여름. 이따가 전선에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초여름에는 뭐가 있냐면 장마가 있잖아. 장마를 생성하는 두 기단의 이름은? 아니 기단의 이름. 전선 말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체 전선이 생길 거야.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 북태평양 기단은 초여름 때 서로 싸우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아래 이렇게 있는 기단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 흑색을 썼어요. 왜 그래요? 이 황사. 이거 봄. 계절부터 봄. 무슨 기단? 양쯔강 기단. 그럼 얘는 뭐예요? 온난 건조하네요. 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럼 이제 각 계절별 특징 쭉 나오는데요. 뭐 더 이상 이제 요 이상 추가적으로는 안 쓰겠지만, 자, 겨울하면 겨울의 계절 특징이 뭐지?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이란 뜻이야. 당연히 온도는 낮고, 바람은 세, 약해?
그렇지. 겨울철 바람이 세다. 겨울철은 바람이 셉니다. 자, 북태평양 때는, 그러니까 여름은 바람이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겨울보다는 약해. 얘는 당연히 뭐 얘랑 싸우면서 장마전선 만드는 게 특징이고, 이 봄에는 이 양쯔강 기단이 온난하지만 또 이 아직 그 겨울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황사가 막 있고, 그리고 사만사원이라고 날씨 변동도 심하고. 날씨 변동은 봄 같은 때 왜 심하죠? 너 이번에 수학 문제 저기 답도 있었잖아. 수학 숙제에 답도 있었잖아. 봄에 날씨 변화가 심한 이유는 이동성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너 어딨어? 이동성 저기압이 온대 저기압. 70페이지에. 이동성 고기압과 온대 저기압.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써 있어야 돼. 그래서 봄에는 뭐죠? 날씨가 좀 지랄 맞다. 사만사원이 막 있다. 그걸 거기서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단 특징까지 받고 이제 전선 보면 되겠네요. 전선 봅시다. 전선은 또 네 종류가 있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래서 이 전선도 한랭전선부터 이 전선이란 것은 결국 어떤 두 가지 공기의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데 이 전선은 주로 온도 가지고 따진단 말이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두 개를 따지는데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 이름을 붙이는 게 주로 다가오는 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찬 공, 여기가 따공 있으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밀려 들어오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오면 찬 공기는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 전선 기울기가 깊하게 되면서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그래서 이게 찬 공이고요. 이게 따공이 될 겁니다. 즉 전선면에 왼쪽에 찬 공기가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찬 공기가 다가오면서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들면서 전선이 생기고요. 그때 얘를 전선이라고 땅에 붙어있는 요걸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니까 구름이 생겨요.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되고요? 저기압. 상승을 하면 저기압. 구름이 생깁니다. 그럼 이쪽에 구름이 이렇게 뭉게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요. 저군형 구름이 이 전선면 위에 생기니까 땅에서는 전선 뒤에 소나기가 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선의 특징을 좀 보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 부분을 파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생기는 전선입니다. 참고에 따뜻한 공기 아랫부분을 파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생기는 전선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면 전선 이동 방향에 전선의 뒷부분에 전선 후면에 뒤로 가볼까요? 뒷부분. 뒤에서 뒤 좁은 영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요. 구름은 저군형 구름입니다.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따뜻한 공기에서 찬 공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도는 떨어질 테고요. 그리고 온도는 하강하죠. 온도 하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 별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요때 요게 화살표가 뾰족한 게 전선의 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나, 이거 기울기 써야겠네? 기울기.
여기다 쓸까요? 전선 기울기 급함. 뻔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 이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오는데요. 찬 공기로 밀려 들어오면 이 찬 공기가 밀리지 않으려고 질질 끌려갑니다. 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찬 공, 이게 따공이 되겠죠.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니까 온난하다. 그래서 온난전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전선이 될 테고, 이 전선면의 넓은 범위에 가랑비가 이슬비가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온난전선은 무엇이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며 생기는 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하여 생기는 전선입니다. 전선면 기울기는 완만하죠. 완만합니다. 전선면 기울기는 완만하다. 자, 2번. 전선 앞 넓은 지역 이슬비, 가랑비, 층운형 구름, 그 다음에 이 전선이 통과하면요 따뜻한 공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온, 온도 상승.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요? 볼록.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영역,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다 그대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3번이 이제 폐색과 정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정체전선이야. 정체전선부터 볼게요.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은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만나는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만나고 치면, 자, 위에서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동 방향이 얘는 이쪽 방향이고 얘는 이쪽 방향이네요. 그 중간 어딘가서 만나겠죠? 중간 어딘가서 만나면은 자, 이런 공기가, 이런 기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단이 바로 정체 전선이 되겠죠. 그럼 이 정체 전선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올라갈 것이냐, 서로 그냥 힘겨루기를 하면서 계속 한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한랭전선에도 온난전선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를 계속 내립니다. 비를. 한랭전선 뒷부분에서 비가 오고, 온난전선 앞부분에서 비가 오고, 한랭전선 뒷부분에서 소나기가 오고, 온난전선 앞부분에서 이슬비가 오고, 그러면 온난전선 앞부분에서 이슬비가 오는데 한랭전선 뒷부분에서 소나기가 오니, 안 그래도 비 오는 애들이 막 겹쳐 있고, 따라서 이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 많이 뿌리고, 이게 대표적인 장마전선이더라. 다음 이제 폐색 전선은요. 폐색 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중에서 얘가 빠릅니다.
얘에 비해선 얘가 느려요. 따라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치더라도 얘는 얘한테 따라잡힌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인데 따라잡혀서 같은 쪽을 바라는 보는데, 그래서 이게 공기가 어설프게 섞여버립니다. 공기가 어설프게 섞여서 돈이 계속 같은 방향 이쪽으로 가기는 가는데요. 결국 비 다 없어지고 기단도 다 없어지고 서로 섞이면서 소멸될 거예요. 이게 이제 폐색 전선이죠. 중요한 건 한생 음연 전선이니까 이거 보시고, 이 정체 전선과 폐색 전선의 이 일기도 기호, 전선 기호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단까지도 정리가 될 겁니다. 전선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저기압, 고기압, 날씨. 저기압의 지역에서는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 상승을 해요. 자, 공기가 상승하면 그 공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열 팽창을 하게 되겠죠. 공기가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기온 하강. 근데 온도가 떨어지다 어디까지 떨어지면 이슬점까지 떨어지겠지? 이슬점 도달.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생기는 거죠. 수증기 응결. 수증기가 응결해서 공기 중에 물방울이 눈에 보일 만큼 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생성. 따라서 결론이 저기압일 때는 공기가 상승하는 바람에 구름이 무조건 생겨버립니다. 구름이 생기니까 비나 눈이 오는 강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일단 생겨야 비든 눈이든 오든 뭐 말든 뭐지. 그러니까 사실 뭐 비나 눈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일단 구름이 생겨야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든 말든 하지요. 자, 그럼 저기압 때 공기가 쭉 상승을 하는데, 공기가 상승을 할 때 그 땅에 우린 붙어 사니까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 일단 공기가 상승하니까 땅에 내가 서 있으면 공기가 내 쪽으로 불어오는 걸 느끼겠지. 불어 들어옵니다. 그럼 불어 들어오는데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냐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냐 방향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잖아. 그때는 우리가 오른손 쓴다 그랬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땅을 보면 반시계 방향이지. 오케이.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는 이런 표현을 쓰지.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 자, 이제 두 번째 고기압 봅시다. 고기압.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하강합니다. 공기가 하강해서 이런 일이 안 생겨, 이런 일이 안 생겨, 이런 일이 안 생겨, 이런 일이 안 생겨서 구름이 생성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바로 그냥 구름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맑은 날씨. 맑은 날씨를 보이죠, 바로. 고기압은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고 날씨가 맑아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기압이니까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죠. 지표에서 땅바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게 고기압의 날씨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서는 강수 현상만 얘기했는데 바람이 세다 약하다는 이 고기압 또는 저기압만으로는 따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저기압이야. 지금 우리 동네가 저기압이야. 우리 동네가 저기압이라고 해서 바람이 세게 불고 약해 불고 하는 이유는 전혀 없어.
옆에 고기압과의 아까 기압 차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고기압, 저기압 날씨는 끝납니다. 일기도 해석. 일기도 해석은 뭐, 일기도 해석은 그림을 봐야 되니까, 우리 일기도 해석 여기서 보지 않았냐? 학교 해석 근데 뭘 보냐면, 70페이지 봐봐, 우리 책에. 70페이지 보면 밑에 날씨와 일기도에서 이 일기도 우리가 해석을 그때 한번 했었어. 그림을 보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72페이지에 보면 일기도 해석하기에 이 콩나물 대가리 같은 그림을 안 배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빼고 오른쪽에 일기도 해석.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지도만. 그래요? 그러면 밑에 3번, 4번 그 문제에 일기도가 문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아, 저 책 하나 갖고 올 걸, 옆에.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지도는 생략할게요. 밑에 땅 그림은 생략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B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에 다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A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도가 막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때 이렇게 이런 선들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 그렇죠. 등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압력이 같은 그런 선들을 이렇게 잇는 건데, 이 등압선의 특징은 뭐야? 각이 지면 안 되고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각이 져도 안 되고, 끊어져도 안 됩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 등압선의 간격은 몇 킬로파스칼? 4킬로파스칼의 간격으로 그리겠지. 자, 그러면 A와 B는 등압선이 좀 다르게 생겼어. B는 그래도 약간 듬성듬성하고 A는 촘촘하지. 그럼 바람은 어디서 세? 이 A에서 세게 부는 거지.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센 거야. 자, 이제 거기 써 있는 등압선의 숫자를 봅시다. B 근처에서는 1024 이렇게 보이고 A는 1000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B는 무슨 기압이냐?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고 A는 저기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 자기 근처에 있는 공기와 상대적인 기압이야. 따라서 지금 B가 1024인데 1024가 고기압이, 여기선 고기압이지만 다른 데선 저기압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 기압이 그려지면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갈 겁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B는 고기압이니까 날씨가 맑을 테고요. 이 A는 아마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발달했으니까 구름이 막 잔뜩 껴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일기도 해석은 요거 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게 70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요 네 가지 그림을 딱 보면 어느 게 봄이고 어느 게 여름인지 분명한 가격을 네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을 그때도 아마 수업 시간에 내가 먼저 봤을 거야. 가장 대표적인 극명하게 보이니까. 여름 보면요. 저기압이 저 북쪽에 있고 고기압이 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래서 사자성어로 남고 북저 이렇게도 우리가 부른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 화살표를 쭉 그어보면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겨울 보면요. 겨울 보면 왼쪽이 고기압이고 오른쪽이 저기압 써 있잖아. 그래서 서구 동저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남고 북저 서구 동저 이거를 무슨 사자성어 외우듯이 우리가 외웠단 말이야. 남고 북저 서구 동저 이 두 개를 그냥 사자성어처럼 외웠습니다. 그럼 남고 북저 봐봐.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대. 약간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그럼 이건 여름이겠지. 남쪽에 바람이 오는 거야. 서구 동저 그러면 서쪽이 고기압이고 남쪽이 동쪽이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니까 이건 겨울이 되겠구나. 그래서 서구 동저, 남고 북저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남고 북저가 여름이구나, 서구 동저가 겨울이구나를 지도로 끄집어내야죠. 자, 왼쪽에 보면 봄 보면요, 봄 보면 여기 밑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보입니까? 저 온대 저기압이 보이죠. 그래서 온대 저기압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날씨가 지랄 맞잖아.
추웠다 더웠다 비 왔다 안 왔다 넓은 지역에서 왔다가 막 난리를 치니까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지랄 맞구나. 이제 봄이구나. 밑에 가을은 다 고기압만 보이고요. 우리나라 근처에. 그래서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아 구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름이 없으니까 와 하늘이 진짜 높구나. 천고마비구나 계절이구나 뭐 이런 소리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죠. 구름이 없으니까. 고기압이니까. 자, 또 하나 더 봐야 되죠. 오른쪽에 보면 장마시기 일기도. 장마시기에는 딱 무슨 전선 보입니까? 그래서 그거 보이면 끝이야. 그냥 그 장마 초여름입니다. 장마 전체 전선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기도 해석까지 다 끝난 것 같고요. 지금 한 것만 잘 외워놔도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고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